카페에 마주 앉은 서연은 친구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탐색하고 또 시험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하리는 서연의 손을 잡은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온기는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던데? 아니야,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하리나. 하리는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본론은 서연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질문의 화살은 남편인 지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훈 오빠는 요즘 어때? 승진 준비한다더니 잘 돼가? 여전히 다정하고 잘해주고? 뭐, 그렇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커피잔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이곳에 와서까지 남편의 세세한 안부를 친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질문은 더욱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부럽다, 정말. 지훈 오빠 같은 남자는 세상에 또 없을 거야. 너한테는 한없이 따뜻하잖아. 넌 정말 행운아야. 내가 아는 오빠는 늘 한결같았어. 내가 아는 오빠라는 말이 서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칭찬이었지만 그 말 속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문득 과거의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늘 그랬듯 셋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과거 회상. 밝게 웃으며 오빠, 저기 봐. 저기서 사진 찍자. 와, 이 카페는 오빠가 딱 좋아할 스타일이다. 과거 회상 맞장구 치며 그러게. 하리나, 넌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잘 아니? 자,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둘은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와 장소를 찾아다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카메라맨이자 짐꾼이 된 것 같았습니다. 둘의 대화에 끼어들 틈도 이해할 맥락도 없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셋이 함께 있어도 서연은 늘 혼자인 듯한 미묘한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저 친구의 친절함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위험 신호일까요? 과거 회상. 혼잣말도 나만 모르는 얘기네. 나만 이방인이구나. 다시 현재 카페의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서연아. 부탁이 있는데 오늘은 너 말고 지훈 오빠랑만 얘기하고 싶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멎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농담이겠거니. 애써 헛웃음을 지으며 할인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얼굴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안 돼? 라고 묻는 듯한 뻔뻔함이 서려 있었죠. 하리나, 너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지?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서연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무심한 톤으로 그래. 잠깐인데 뭐 어때? 하린이도 요즘 힘든 것 같으니 얘기 들어주지 뭐. 그날 밤 서연은 결혼기념일에 처음으로 혼자 남겨졌습니다. 둘은 그녀 없이 첫 단독 만남을 가졌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서연은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 딱딱한 말투의 할인과는 전혀 다른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교태 섞인 메시지였습니다. 혼잣말 메시지를 읽으며 오빠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봐. 지. 이것은 명백히 자신에게 보낼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지훈의 이전 카톡 대화 목록을 스크롤해 보았습니다. 이전까지 서연이 친구 할인으로 저장되어 있던 이름이
어느새 할인이라고 짧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메시지 창을 닫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남긴 차가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잠든 척하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하린이한테 카톡 온 거 같은데 무슨 얘기했어? 귀찮다는 듯, 별거 아니야. 그냥 오늘 고맙다고. 이직 문제로 고민하길래 조언 좀 해줬어. 피곤하다. 얼른 자자. 너무나도 태연한 변명. 하지만 그 대답은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기만의 서막을 보고 있는 것인지 끝없는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 이후 서연은 차라리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할인은 그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날은 지훈이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날이었고 할인은 마치 때를 맞춘 듯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린아, 저녁은 먹었어? 뭐라도 차려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둘이 있는 모습 보니까 좋네. 할인은 지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노골적이어서 서연은 애써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치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 잠시 빌려준 공간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죠. 잠시 후 할인은 작정한 듯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보며 연약한 목소리로 서연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정말 미안한데 내 남편 잠깐만 빌려줘. 헛웃음을 터뜨리며 뭐라고? 표정 변화 없이 딱 1시간만. 아니, 밥 한 끼만. 나 요즘 너무 외로워서 그래. 지훈 오빠랑 얘기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서연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공기 중에서 차갑게 부서졌습니다. 할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이게 왜 안 돼? 라고 묻는 듯 순수한 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린아, 장난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서연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모든 상황을 방관하던 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할인이 말대로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지. 친구가 힘들다는데 그 정도도 못 들어주나. 괜찮다. 서연은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자의 냉정한 통보였습니다.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듯한 무서운 동의.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밥 한 끼라고 했잖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지. 사람 하나 살리는 셈. 그 말은 결국 서연을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외출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야근이라는 핑계, 주말 출근이라는 거짓말이 늘어났습니다. 외출하기 전 그의 모습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깔끔한 셔츠를 고르고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서연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를 뿌렸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것은 서연의 마음에 또 하나의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혼잣말 내가 그때 막았어야 했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까? 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감을 탓하며 스스로를 좀먹어갔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만남을 허락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자책은 깊은 상처가 되어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의 끝에서 서연은 곧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더 끔찍한 진실을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옷장에서 낯선 향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훈의 외출은 일상이 되었고 서연의 불안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약속이 취소된 텅 빈 오후. 쏟아지는 비를 피해 서연은 강남의 한 카페로 무작정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익숙한 두 개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지훈, 그리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할인이었습니다. 둘은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연인처럼 그들의 어깨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하고 편안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저 사이에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정도였죠. 서연이 망설이다. 카페 문을 열자 종소리와 함께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소리를 들은 할인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발견하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여기서 다 보내? 우리 잠깐 커피 마시고 있었어. 하지만 지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지 못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 커피잔에 처박힌 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자리 비워줄게. 애써 미소 지으며 아니야. 난 그냥 잠깐 들른 거야. 약속 있어서 이만 가볼게. 서연은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문이 닫히자마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나만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없이도 둘은 이미 충분했던 겁니다. 며칠 뒤 그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저녁 서연은 묵묵히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의 셔츠를 꺼내려던 그녀의 손끝에서 낯선 향기가 묻어났습니다. 지훈이 평소 쓰던 담백한 비누향이 아니었습니다. 더 달고 묘하게 끈적한 느낌의 아주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혼잣말 이 냄새 어디서 맡아봤는데. 서연은 무심한 척 셔츠를 펼쳐 코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멀리 있는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아주 가까운 누군가의 채취였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아린, 그녀가 10년 넘게 고집해오던 브랜드 로고보다 그 향기 자체로 먼저 기억되던 플로럴 계열의 향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 지우는 늘 그 향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프다며, 너무 독하다며, 할인이 옆에 있을 때마다 코를 찡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수가 지금 왜 자신의 남편 셔츠에서 나는 걸까요? 서연은 셔츠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마지막에는 냄새가 아닌 촉감까지 더듬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천이 뺨에 닿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숨 막히는 목소리로 싫어한다더니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 셔츠는 더 이상 빨랫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장이라도 불태워버리고 싶은 배신이 남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단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에 쥔 셔츠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 끝나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너무나도 태연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서연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단 1%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전부 다. 너도, 나도, 지훈 씨도
다들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우리 10년 넘은 친구잖아. 제발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것은 애원도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내고 싶다는 부서진 마음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기가 막히다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만하자고? 푸흐흐. 서연아, 미안한데 이미 늦었어. 한참 전에.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지. 우리가. 그뭐? 넌 아직도 모르겠니? 정말 그렇게 순진해서 어떡하니? 난 이미 네가 가진 걸 다 맛봤거든. 내 옆에 있던 그 사람, 내가 한번 안아봤어. 근데 어쩌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주 좋았어. 서연은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이 귀 속에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네가 허락했잖아. 네가 침묵했고. 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난 이제 내 남편한테 미안한 게 하나도 없거든. 너랑은 좀 달라. 나는 내 남편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의 끝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하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내려갔으며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잠적한 것입니다.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며칠을 헤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동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할인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알 수 없는 공포에 이끌려 서연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인이 살던 낡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어 페인트가 벗겨진 복도를 지나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이사 예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테이프가 냉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혼잣말 도망친 건가? 모든 걸 망쳐놓고 대체 왜? 서연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려다 먼지 쌓인 낡은 우편함에 위태롭게 꽂혀 있는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광고지들처럼 구겨져 있지도 않은 마치 누군가 방금 넣어둔 것처럼 깨끗한 봉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봉투 앞면에는 아무런 수신인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훈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홀린 듯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할인의 필체로 곱게 눌러 쓴 편지가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첫 문장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만약 네가 이걸 본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끝났다는 뜻이겠지. 그 문장에서부터 서연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잔인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편지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미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그날 밤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할인의 편지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잔인한 승전보였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진실의 파편들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로 편지의 내용이 낭독됩니다. 편지 내용 낭독. 그날 밤 너랑 다투고 나온 그 사람을 내가 데려왔어. 비에 젖은 셔츠,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 그런데도 내 이름은 정확히 부르더라. 그리고 날 안아줬어. 그 순간 생각했어.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오래 미뤄온 약속 같다고. 작게 흐느끼는 소리. 편지 내용 낭독. 네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항상 너랑 있을 땐 단정했던 그 사람인데 그날은 셔츠 단추가 한 손에 풀렸어.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나를 눕히고는 널 떠올렸다는 말을 했어. 나쁜 사람이지. 맞아.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했어. 그리고 생각했지. 아, 이건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구나. 서연은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라는 단어가 위장 속에서부터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종이뿐만 아니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4년 전 날짜가 찍힌 대학교 동문회 사진. 서연과 지훈이 만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훈은 할인의 바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표정으로 둘만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그들의 견고한 역사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그들의 관계에 끼어든 이물질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훈은 현관에 쓰러지듯 서 있었습니다. 온 집안의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혀 꼬인 목소리로 서연아,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로 할인의 편지를 밀어놓았습니다. 지훈의 눈이 봉투에 적힌 할인의 필체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동공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읽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할인이가 그 애가 너무 약한 애인 줄만 알았어. 그래서 그냥. 서연은 그의 변명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은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단 하나만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 그날 밤 할인이 사랑했어?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욕망이었는지, 동정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이었는지를 묻는 그녀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